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많이 먹는 그런 안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국 같은 거 꼭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꼭 식후에 물 한 컵 마셔야 되고 누룽지 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안 좋은 식습관입니다. 이거 꼭 고치셔야 되는 건데, 아무리 건강식을 현미밥이 야채에 좋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거를 10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시더라도 이거 100번씩 씹어서 잘 삼켜서 이제 소화되라고 넘겨놓고는 밥 다 먹고 나서 물 한 컵 꿀꺽꿀꺽 마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이제 입에서 잘 씹어서 삼켜도 입에서 다 분해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저 이제 쪼물딱쪼물딱 하고 분해를 시켜서 이제 영양 공급도 하고 할 일들을 하는데, 이제 건강식을 잘 해가지고 쪼물딱 이제 섞고 더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다 먹고 나서 물이 꿀렁꿀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참 이거를 쪼물딱거리다가 물이 들어오니까는 꿀렁꿀렁하고 이게 안 쪼물딱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꿀렁꿀렁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마저 소화가 되려면 물기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하고 많이 섞여 있는 이 음식이 다시 소화 작용을 하려면은 들어온 물을 쫙 빼내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체에다가 물이 너무 많은 이제 죽 같은 거 끓일 때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잘 안 으깨지잖아요. 그럴 때 체에다가 쫙 받쳐가지고 위에 건더기만 이렇게 으깨면 잘 으깨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이제 일종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소화를 시키다가 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물하고 섞여서 소화가 못 되고 있으니까 이제 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 물이 쫙 빠지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화액도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하고 소화액이 쫙 씻겨 나가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음식 분해되다가만 찌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위장에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시 제대로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액이 새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음식이 위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다가만 음식이 위장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 영양이 제대로 깨끗하게 공급이 각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패된 영양소가 각 기관으로 가게 되니까는 또 독소가 많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식사하실 때는 국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더 좋고, 드시더라도 건더기를 뻑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상의 건강식이 아니에요, 죽은. 왜냐면은 우리가 먹어봐서 알겠지만은 죽은 그냥 입에 들어가면 꿀떡꿀떡 삼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죽의 주 성분은 이제 곡식들이고, 곡식은 탄수화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는 입에서 나와요, 침에서. 근데 입에서 꼭꼭 씹어가지고 이걸 삼켜야지 소화액이 잘 섞여서 넘어가서 나머지 작용을 위장에서 할 건데, 입에서 잘 안 씹고 꿀떡꿀떡 넘어가니까는 위장에서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위장에서 또 부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죽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먹던 식으로 그냥 꿀떡꿀떡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서 침을 잘 섞어서 그렇게 드시면은 이제 그런 해가 덜하겠죠. 죽을 먹는 거에 대한 해가. 그리고 혹시 금식이나 과일식은 이제 여기 와서 아시게 되셨겠지만, 그 금식 기도 같은 거 하시든지 금식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금식하고 나서 회복식을 할 때 죽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런 기도원 같은 데서 금식 기도 며칠 하고 나면은 회복식 하는데 죽 주고 잣죽 끓여주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금식을 하고 나서 잣죽,
뭐 땅콩죽 이런 단백질이 많은 죽은 특히나 더 피해야 되는 게, 이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데 위장이 계속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할 동안. 그러면은 이런 음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위장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복식을 한답시고 뭐 잣죽이다, 땅콩죽이다 이런 이제 단백질이 많은 견과류를 넣은 죽을 먹게 되면은 위장이 일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단백질 음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깜짝 놀라고 부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붓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금식을 하고 나서 회복식을 하실 때는 밥을 한 숟가락씩 양을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꼭 씹어서 입에서 죽이 되게 만들어서 삼키면은 입에서 소화액이 다 충분히 섞여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위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음식이 들어오는 신호를 받게 되니까는 이제 음식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위장이. 그래서 이제 회복식 할 때 이런 거 꼭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식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 치고 위장병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사실은 금식을 자주 하면은 몸에 좋거든요. 몸에 노폐물들도 빼고 독소도 빼고, 이런 한 번씩 금식해 주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고 나서 회복식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위장병을 얻습니다. 굶고 나면은 막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막 더 땡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오히려 평상시보다 막 더 먹으려고 하니까는 위장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또 과한 일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는 이제 위가 막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 오셔서도 과일식 같은 거 하고 나서 회복식 잘못해서 오히려 과일식 할 동안 몸이 막 좋아지다가 딱 회복식 들어가고 식사 들어가면서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회복식 할 때 이제 입에서 땡기는 대로 막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베델 수양원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배고프다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사실 계속 식사를 이렇게 하니까 별로 배고프신 줄 모르시겠죠. 그런데 일단 오면 과일식을 시키거든요.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빼야 되니까는 노폐물을 쫙 빼고 나서 회복식을 시작하면은 이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또 회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절제를 많이 시켜요. 이제 먹기 시작할 때 이 조심하는 그런 과정 중에 또 며칠을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러는 동안에 정상으로 먹게 되더라도 그 며칠 동안 못 먹은 거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라고 하나?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막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배고픔을 더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잘 조절을 해서 금식과 회복식과 그 다음에 정상 식사 한 이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잘 보내시고 나면은 몸이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복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식단을 짜시면은, 이거는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고, 저녁 식사하실 때, 실은 지금은 저녁으로 과일 한 가지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을 두세 가지 정도 섞어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여기 오시면은 과일식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일단 입원을 딱 하시면은 그게 금식의 효과를 주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과일식을 하는 건데, 그냥 일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양 공급을 위한 식사를 할 때에는 과일을 뭐 몇 가지 섞어 드셔도 되는데, 일단 환자분들이 몸에 있는 노폐물들, 독소들을 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 이제 과일식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을 2가지, 3가지 섞어 먹는 것보다 아예 금식을 하면은 몸에 노폐물이 훨씬 빨리 빠져나가고,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은 꾸정물 가득 담긴 다라니에 있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 꾸정물 가득 담긴 다라니 그대로 놔두고 깨끗한 수돗물을 틀어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더러운 물이 점점 깨끗해지다가 결국 이제 한참 흘려보내고 나면은 깨끗한 물이 딱 받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샥 수세미 갖고는 씻어가지고 그냥 싹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새 깨끗한 수돗물을 딱 틀면은 금세 깨끗한 물이 딱 받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냥 건강식을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고 몸에 노폐물들 꽉 채워놨을 때 그냥 건강식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져요. 혈압도 조절되고 당도 조절되고 암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꾸정물은 그대로 놔두고 깨끗한 물 받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는 거는 이제 속에 있는 찌꺼기 노폐물들 싹 한번 청소하고 씻어내고 나서 깨끗한 물을 바로 받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은. 그걸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좀 더 빨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싶다. 그럴 때는 꼭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좋고, 지금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하셨지만은 저녁에 한 가지 과일만 드리는 거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금식 과일식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제 식사하면서 여기서 교육 받으면서 뭐 좀 이런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기를 원하실 때에 사실은 저녁을 안 먹어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물만 실컷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 저녁 한 끼 안 먹는 그 시간에 금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 배가 너무 고프고 이제 기운이 너무 빠지니까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뺄 수 있는 게 이제 과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노폐물을 빼기 위한 과일식을 할 때는 한 가지 과일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뭐 과일 몇 가지 섞어 드셔도 되겠지만은 나는 아직 노폐물이 막 여기 기름 덩어리도 많고 뭐 암덩어리도 잡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저녁마다 안 드셔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동안 과일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환자분들 오시면은 과일식 며칠씩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면은 저녁을 뭘 꼭 안 먹고는 안 되겠으면 과일 한 가지만. 그것도 안 되겠으면은 밥을 먹는 것보다는 과일 몇 가지 섞어 먹는 게 이제 또 좀 낫고, 밥을 먹게 되면은 사실은 안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는 현미밥 먹는 게 낫겠지만은 실은 노폐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저녁으로 밥을 드시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가장 소화가 잘 되고 단순하게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효과를 얻으려면은 한 가지 과일만, 그러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과일 한 가지 드시면 되고, 섞어 드시게 될 경우에는 나무 열매 과일은 열매 과일끼리, 채소과 과일은 채소과 과일끼리 이렇게 구분해서 섞어 드시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이런 소화에 시키는데 문제가 좀 되시는 분들은 과일끼리라도 신맛 나는 과일하고 단맛 나는 과일하고 또 구분해서 드시는 게 훨씬 또 소화가 더 잘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양념으로 가면 이 뒤에 그 소스 드레싱 여기 만드는 데 보면은 건강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만드는 방법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던가요? 아마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감도 안 오실 거고, 여자분들은 아마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읽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참고가 되실 겁니다. 여기 지금 양념란에 앞에 쭈루룩 나오는 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셔오시던 양념이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바꿔 먹어야 되는 양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설탕, 소금, 식용유, 마요네즈, 이거 왜 먹지 마라 하는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는 분 있으세요? 이거 왜 먹지 마라 합니까?
된장. 일단은 요새 보면 뭐 된장, 청국장 이런 거 뭐 좋다고들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암 효과 있다고. 근데 실은 항암 효과 있는 그 항암제는 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콩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발효시킨 식품, 우리 요새 발효식품 좋다고 막 많이 얘기들 하는데 실은 발효하고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발효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은 부패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몸에 유익한 이런 효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 상태에 발효시킨 식품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사실은 이 몸에 좋은 효소들, 유산균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꼭 바깥에서부터 그걸 만들어진 걸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먹으라고 주신 이 음식들을 그냥 건강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대로 먹어주면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 따뜻한 36.5도 가운데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 중에 적당한 만큼 이런 발효가 생기고 이런 효소들이 만들어지고 유산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깥에서부터 발효가 돼 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소화되는 과정에 발효가 그러니까 이제 재가 넘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발효가 넘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바깥에서부터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먹어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건강한 유산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 발효시킨 식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강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특히나 이제 된장 같은 경우는 뭐 발효가 그렇게 큰 문제라기보다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곰팡이균에는 아프라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제1군 발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수칠 간장 띄우는데 수칠 넣으면 이제 아프라톡신 같은 거를 이제 뭐 없애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사실은 이제 이 된장 안에 항암제도 성분을 다 조사를 해보면 항암 역할을 해주는 성분도 들어있겠지만은 분명히 발암물질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발암물질, 항암물질 이렇게 섞어 놓은 걸 먹는 것보다 발암물질 없는 순수한 콩을 드시면은 항암제만 드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발효시켜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항암물질이 들어있다를 떠나서 이 곰팡이가 막 피어서 만들어진 이 된장을 이제 즐겨 드시게 되면은 지금 장마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마다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된장, 간장을 끊고 딱 이 건강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올여름부터 무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발가락에 생기는 이 무좀도 균이잖아요. 곰팡이균이거든. 발가락에 생기는 곰팡이균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몇 분한테서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무좀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막 여름만 되면은 오만 약을 다 써도 이게 무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딱 이 건강 기별을 알게 되고 된장 간장 딱 끊고 식생활을 바꾸니까는 그냥 바로 그해 여름부터 그냥 무좀이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이 무좀 없이 몇 년을 지냈는데 그냥 이제 된장 간장은 음식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다가 하루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모임에 가가지고는 모임 이제 친구 집에 이제 가가지고 된장을 아주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놨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야 오랜만에 된장국 참 냄새 좋다 하고는 그날 그 집에 가가지고는 아주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맛있게 먹고는 딱 왔는데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발가락이 간질간질해 오더래요. 이 정도로 제가 이 이야기 하신 분도 들었고 이 무좀이 된장찌개 한번 먹고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된장을 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좀 식습관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건강 된장이라는 거는 이제 곰팡이를 피워 가지고 만든 된장이 아니라 그냥 콩을 바로 삶아 가지고 그 보리랑 이렇게 으깨 가지고 소금 좀 넣어서 단지에다 넣어 가지고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바로 먹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약간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1년 동안 두고 먹으면. 그럼 이제 위에다가 소금을 막 많이 이제 뿌려 놓고는 재놓으면은 거의 안 생기지만 약간의 발효는 돼요. 발효는 되지만 그렇게 곰팡이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재래식 된장보다는 이제 곰팡이의 해를 생각한다면은 청국장이 재래식 된장보다는 좀 낫겠죠. 그거는 한 3일, 그야말로 이제 곰팡이로 만드는 것보다 약간의 발효를 시켜서 이제 말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균에 의해서 오는 그런 큰 문제는 청국장인 경우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국장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저희가 추천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꼭 먹고 싶으면 그 정도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된장을 안 먹고 그런 된장으로 매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간장도 안 먹는데, 간장 만드는 방법은 간장 만드는 방법하고 이 뒤에 보면은 토마토 캔닝 만드는 방법, 포도즙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원리가 다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건강 간장을 만드시려면은 찜통에다가 다시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마, 무, 표고버섯, 양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다시물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까만 콩을 이제 한 주먹 집어 넣어요. 그럼 이제 색깔이 까만 색깔이 나니까 이제 좀 간장답게 보이게 하려고 까만 콩을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팔팔팔 끓이면은 이제 맛있는 다시물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간장이니까는 소금이 이제 웬만큼 간간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소금 간은 일단 그 건더기들이 충분히 다 우려 나오고 나면은 이제 건더기는 다 건져내고 이제 물만 다시 삶는데, 이 물만 삶을 때는 그 병에 붓기가 좋게 하려면은 큰 주전자, 스테인리스로 된 큰 주전자 하나 사놓으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물 찜통에 이제 충분히 삶고 건더기 다 건져내고 나서 이 물을 이제 이 주전자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전자를 팔팔팔팔 끓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간을 간간하게 맞추면 아주 이게 맛있는 다시물에 간간하게 간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건강 간장인데, 이걸 끼니 때마다 이걸 해먹기 힘드니까 1년치를 이제 하루 날 잡아서 하는 건데, 한쪽에는 이제 간장물 팔팔 끓이고 다른 쪽에는 이걸 저장할 병을 삶는 건데, 이 병은 어디서 구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약국에 가시면은 그 뭐 약 한 가지만 사도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국 가면은 그거 막 한 박스씩 막 몇 박스씩 재어 있거든요. 그 자기들도 다 버리는 거니까는 이거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냥 어서 가져가라고 줘요. 그 이제 그거 가져와가지고 기왕이면 같은 병이면은 뚜껑 맞추기가 쉬우니까 같은 병, 같은 뚜껑을 이제 구해 와가지고 병 바깥쪽에 그럼 이제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에 담가 놓으면 이거 다 뜯어내고, 이건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좀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 철물점에 가면은 요렇게 쪽가위 같은 거 있어요. 그 전지가위 비슷한 거 3,000원 하거든요. 그거 사다가 이거 똑 잘라내면은 이제 깨끗하게, 이거 퐁퐁 좀 넣어갖고 깨끗하게 씻어서 헹궈가지고 종이 이제 다 뜯어낸 거잖아요. 이제 깨끗하게 씻어 헹궈서 이제 소쿠리 같은 데다 거꾸로 엎고 물 쫙 다 뺀 이제 이 병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팔팔팔 끓인 거를 이 병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병이 터지겠죠. 그래서 터지지 않게 하면서 소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찜통에다가 찌는데, 찜통 안에다가 이제 이 짜잘한 병을 이제 다 청총총총총 집어넣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물을 한 반바가지 정도 집어넣고 이걸 충분히 팔팔 끓여주면은
이제 누가 입된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소독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씻어서 삶으니까는. 그래서 완전 소독을 시켜가지고 이제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놓고 이 병을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주전자로 쫙 부어갖고 이제 요 끝까지 딱 채워서 바로 뚜껑을 꽉 막아서 그 박스를 이제 옆에다가 딱 대기시켜놨다가 바로 뚜껑 붓자마자 뚜껑 막아가지고 거꾸로 다 이렇게 착착착착 재놔요. 이렇게 하면은 한 찜통 2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은 가정집에서 한 1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떤 때 쓰느냐 하면은 이제 뭐 간장 필요한 그런 모든 요리에 뭐 양념장 하셔도 되고 또 국 끓일 때도 국간장으로 쓰셔도 돼요. 이제 사실 가정집에서는 국 조금씩 끓이니까 뭐 그냥 요거 하나 따놓으면은 그냥 국간장 한 국자 집어넣은 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작은 병에다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간장이라는 것이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는 이제 한 번씩 쓰는 거니까 그냥 딱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쓰면 딱 끝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작은 병에다가 보관을 하시는데 뚜껑만 따지 않으면 1년 내도록 놔둬도 안 상하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고에다 딱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 개씩 꺼내와갖고는 그냥 쓰시는데 일단 따고 나서 남은 거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고 냉장고에 들어가도 하루 이틀 만에 금세 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작은 병에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캔닝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요리를 하려면 이거 참 많이 쓰는 건데, 요즘처럼 이제 토마토 철에는 그냥 갈아서 써도 되고, 뭐 다져서 써도 이제 그냥 생토마토 사다가 쓰시면 되는데, 토마토 나지 않는 철에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귀한 철을 위해서 흔할 때 저장을 해 놓는 건데, 이제 토마토 제일 쌀 계절에 농산물 도매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토마토가 처음에 완전 새파란 걸 따는데 그게 며칠만 지나면 금세 빨개지니까 이게 빨개지면 또 사람들이 안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시면 돼요. 너무 제가 넘어서 농해진 거는 사시면 안 되는데 빨개진 것 때문에 막 얼른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잘 만나면은 막 한 박스에 5,000원씩 막 이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잘 사셔가지고 이거는 아까 과일식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일 같은 거를 껍질째 먹게 되면은 껍질에 묻어 있는 그 농약 성분 때문에 사실 좀 깨림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뭐 속에까지 침투되어 있는 그 농약은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씻어 깎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밀가루물이나 그냥 흰밀가루라도 괜찮습니다. 밀가루물이나 식초물에다가 잠깐 담궈놨다가 이거를 헹궈서 먹으면은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식초물이나 밀가루물이. 어떤 분들은 이제 숟가루물에다가 담궜다가 씻는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효과는 좋겠지만 사실은 그 헹구기가 참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밀가루물 정도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야채나 과일들은 다 그렇게 밀가루물에다가 잠깐 담궜다가 헹궈서 쓰시면 좋은데, 이제 이 토마토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사오는 경우는 이제 큰 다라니에다가 이제 몇 박스 사와야 되잖아요. 1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한 5박스 좀 사왔다. 그러면 큰 다라니에다가 밀가루 그냥 한 그릇 집어 넣어갖고는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잠깐 담궈놨다가 이걸 깨끗하게 이제 헹궈요. 헹궈가지고 이제 이런 거 만드는 날은 온 가족이 좀 다 같이 일요일 같은 때 모였을 때 좀 이제 너도 나도 분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꼭지 따고 한 사람은 이제 도마 펴놓고 이제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이제 다라니에다 붓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썰어 놓은 거를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그냥 이 숭숭 썰어서 그냥 끓여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끓여서 저장하면은 좀 음식 만들 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가는 게 음식은 더 깨끗하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믹서기에다가 처음에 아무것도 첨가 안 합니다. 뭐 소금, 설탕, 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단지 도마도만 숭숭 썰었는 그거 이제 믹서기에다가 한 그릇 넣어가지고 갈면은, 갈기 시작하면 막 돌아갈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넣어서 가득 찰 때까지 이걸 갈아서 다 돌아가고 나면은 끄고 이걸 이제 찜통에다 부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찜통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팔팔팔 끓이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병은 바카스 병에 해가지고 안 되겠죠. 쓰는 양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좀 큰 병이 좋은데 한 뭐 1리터 정도 되는 병 구할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재활용 병 갖다 놓는데 있죠. 음료수 병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 어차피 소독해서 쓸 거니까 그거 갖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깨끗한 병만 잘 뚜껑이랑 맞춰가지고 그거 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속이랑 뭐 종이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 다 빼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까 그 바카스 병 그 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물 한 바가지, 반 바가지. 물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증기로 다 소독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끓이다가 둘 다 충분히 다 끓고 나면은 이제 아까 그거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부어서 바로 뚜껑 막아서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이렇게 딱 뒤집어서 놔두면 진공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대여섯 박스 토마토 사다가 해놓으면은 이것도 한 1년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해놓으면 또 많이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오늘 낮에도 그렇고 그 겉절이 요리할 때는 항상 토마토 캔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국수 많이 먹을 때는 국수 물 할 때 열무김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 캔닝 이거 한 병 까서 넣고 거기다 이제 뭐 매실 액기스 같은 거 좀 넣고 그래가지고 국수 해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 있고 꼭 요리에 아니라도 그냥 저녁에 뭐 과일 대신에 그냥 한 잔 포도즙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토마토 주스로 한 잔 드시는데 포도즙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토마토는 그냥 건더기 채로 다 갈아서 끓인 거고 토마토는 알맹이만 다 따가지고 알맹이를 그대로 삶아요. 삶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에다 받치는데 플라스틱 체에다가 받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독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그 망이나 아니면은 뭐 대소쿨이나 이런 데다가 쫙 받쳐가지고 밑에 물만 아까 간장물처럼 밑에 물만 이제 주전자에다가 팔팔팔 끓여가지고 병에다가 집어넣어서 저장을 딱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토마토 주스든지 포도즙이든지 이런 거를 도대체 언제 먹느냐. 절대로 이거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간식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게 몸 안에서 독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건강식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몸에 좋은 즙들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식간에 뭐 포도즙 마시고 뭐 녹즙 마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 식사와 식사 중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 아무리 좋은 뭐 유기농 뭐라 할지라도 그게 중간에 간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몸에 영양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다 독소로 바뀌어요. 노폐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드실 수 있는 시간은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 제일 좋기는 딱 아침에 뭐 일어나서 물 한 컵, 두 컵 딱 마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으면은 8시쯤에 아침을 먹는다. 그러면 뭐 한 6시 반쯤 되면 벌써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이거 한 2병은 드셔야 돼요. 아침 동안에. 그게 한 2병 마시고 한 병, 2병 마시고 한 뭐 7시 반쯤 그쯤 돼서 이제 즙을 포도즙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은 아니면은 뭐 녹즙을 꼭 나는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분들도 이제 그때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즙 같은 거를 먹으면은 이제 일단 이건 섬유질이 없으니까는 빨리 흡수가 되겠죠. 이제 빨리 흡수되고 나서 이제 식사를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식사를 하시면은 이 즙을 효과적으로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냥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즙만 한 잔 드시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셔서 드시고 뭐 꼭 낮에 드시게 될 경우라도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점심을 먹기 직전에 이제 그런데 하루에 사실은 3끼를 먹으면은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기까지 위가 별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겨우 소화시켜 놓고 나면은 그 다음 끼 또 먹는 상황이거든. 세 끼를 챙겨 먹자면은. 근데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식사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점심 먹기 한 30분 전에 즙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드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뭔 설명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추는 왜 먹지 마라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자극성, 예, 자극성도 자극성이고, 그 고추는 사실은 풋고추 같은 거 이렇게 맵싹한 거 찍어 먹고 고추장에다가 뭐 비빔밥 해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실은 저도 좀 매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왜 이 매운 걸 먹지 마라 하느냐면은 그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매운맛을 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게 뭐 좋다는 거라든가요, 안 좋다는 거라든가요?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만큼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좀 사람이 또릿또릿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도 빠리빠리 잘하고 이러려면은 아드레날린이 약간씩 나와야지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꼭 필요는 한데, 이게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T임파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랍니까? 뭐 몸에 이런 암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문제가 되는 균들이 들어올 때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저항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T임파구가 강해야지 암도 이겨낸다고 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은 T임파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T임파구가 약해지게 만드는데, 그럼 이제 이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고추를 먹게 되면은, 캡사이신이 뭘 하느냐면은 아드레날린을 자극을 해서 많이 분비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럴 때 그냥 얼큰하게 고춧가루 팍팍 뿌려갖고 뭐 시원한 콩나물국 이렇게 먹고 나면 그냥 뭐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고 막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아드레날린이 자극돼서 이게 많이 분비되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운이 난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됨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 순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잠시의 힘 좀 나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위해서 이걸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T임파구가 약해지고 저항력은 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몸의 저항력은 떨어져서 몸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게 더 좋다 하는 건데, 저도 막 이제 이렇게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런 좀 이렇게 맵싹한 게 들어가면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얼큰하고 좀 맵싹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다 환자니까 별로 힘쓸 일 없으시니까 뭐 굳이 그런 거 안 드셔도 되겠죠. 예? 사스. 예. 이겨냈다.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김치 때문에 우리는 사스를 이겨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한창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일리를 가지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래,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김치 된장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다 암 안 걸리고 잘 살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김치 된장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했던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전체적인 생활을 뉴스타트를 잘 하고 사셨어요. 뭐 뉴스타트 해보세요. 노래 몰랐어도 다 건강식, 저절로 다 건강식, 뭐 1년 내가도 고기 구경도 해보기도 어렵고 다 채소, 과일도 사실은 먹기 어려웠죠.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거 그냥 먹고 살면서 뭐 운동, 뭐 스트레칭이 어디 있습니까? 뭐 등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밥 깔고 뭐 풀 뽑고 이러다 보면은 막 다 운동하지요. 물 하루에 8잔 세면서 안 먹어도 하루에 한 말은 먹을 겁니다. 그 노가다를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물 실컷 마시죠. 저녁에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뭐 9시 안에 자야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막 해 떨어지면 피곤해서 자기가 바쁘죠.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산 거는 된장, 간장, 김치를 먹어서 건강했던 게 아니라 뉴스타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건강 생활을 전체적으로 잘하고 그렇게 면역력이 강하다면은 뭐 된장 좀 먹는다고 그거 먹고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치 좀 먹는다고 뭐 문제되는 거 아닌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환경이고 생활이고 뉴스타트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몸에 별로 안 좋을 만한 거, 굳이 그거 김치 신선한 야채 센 걸로 먹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소금 팍팍 뭐 고춧가루 넣어갖고는 절여갖고 다 썩혀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건강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굳이 김치 때문에 저는 그게 사스를 이겨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다른 무슨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광고를 하고 그런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솔깃해지잖아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좋아졌나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런가라 싶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확한 자를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이 이거 먹으라 했나 말라 했나 그거 갖고 딱 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지식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바뀌고 또 뭐 개발됐다 그러고 발견했다 그러고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지만은 그런 정보들마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사실 저희 엄마도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말씀을 제일 많이 보시지만은 이런 뭐 박사들, 의학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물이 좋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면은 물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꼭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참고를 해서 또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물 좋다고 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페이지에는 또 엉뚱한 뭐 다른 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전부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정보들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했는 맞는 말 때문에 다른 말도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는 말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 대부분이 맞지만은 한 5%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를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가셔서도 안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고 선택을 하실 때도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치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 있어도 하나님이 김치를 먹고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먹을 거 없을 때, 신선한 무, 배추가 없을 때 그거를 그나마 영양 죽을 거는 죽지만은 그 안에서도 또 취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장을 해서 먹는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시고, 김치를 드실 때에도 완전히 익어가지고 아이고 셔 할 때 되면은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딱 김치를 만드셔서도 신선할 그냥 만들고 나서 바로부터 익을랑 말랑 할 때 맛있다 할 그때까지만 그냥 딱 드시고, 그래서 김치를 너무 많이 담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수양원에는 사실 김장철마다 김치 만들어 놓고 한 몇 달 지나면 그것도 다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제가 넘은 거 아깝다고 이불 쓰레기통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특히 여자분들 음식 막 식구들 먹고 남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그냥 그거 다 쓸어 먹잖아요.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몸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숟가락이 남아도 이거는 내 몸에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 그래야지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숟가락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망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실 액기스 말하는 거예요. 식초라고 하는 게 이제 발효시킨 걸 이제 식초라 하는데, 매실 요새 한창 매실철이죠. 좀 지났는가? 그럼 이제 매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 수양원에서는 저희가 담을 때는 꿀에다가 담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그냥 뭐 담으실 때는 꿀에다 담으시면 좋은데, 뭐 이런 이제 매실 액기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매실하고 설탕하고 섞어 놓으면은 그 설탕이 안 좋은 성분이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설탕보다는 꿀이 좀 나을 것 같고, 저희가 담아놓은 거 다 먹고 나면은 그냥 설탕, 그 유기농 노란 설탕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주방에서 쓰고 있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 설탕에 섞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나는 꼭 그런 거 안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굳이 뭐 해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 이렇게 신맛 나고 이렇게 식초 대신에 뭔가가 필요할 때는 식초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매실 액기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쓰시는 게 좀 덜 나쁘겠죠. 그래서 쓰시는데, 매실 액기스 그 건더기 채로 담는 거 다 아세요? 주로 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 분 아닌 분들 그 사가지고 알맹이 짜잘한 거 그냥 설탕에다 재가지고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물만 드시죠. 그렇게 하셔도 뭐 되겠지만은, 좀 굵은 매실을 구하실 수가 있으면은 매실 알맹이 자체를 매실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도 또 많이 지으니까는 뭐 그런 깨끗한 거 사시면은 그냥 대충 이제 씻어서 말리면 되고, 아니면은 농약을 쳤겠다 싶으면 밀가루물에 좀 잠깐 담궜다가 건져가지고 매실을, 이걸 이제 그 씨만 뽑고 이 살을 이제 먹게 하려면은 칼 가지고 이렇게 삐져내려면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매실 알맹이인 것 같으면은 이제 일단 그 매실을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갖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거를 이걸 도마에다가 이거 딱 얹어놓고,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딱 눕혀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또 철물점에 잠시 들려가지고 고무망치 있죠? 고무망치 그것도 3,000원이면 사거든요. 고무망치 하나 사다 놓고 이거 매실철마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실 하나 놓고 칼 눕혀서 놓고 요거 톡 때리잖아요. 그럼 이게 쫙 벌어져 갖고 안에 씨만 뽕뽕 빠져요. 그래갖고 이거를 쏙쏙 다 빼가지고, 그럼 이제 모양은 칼로 삐진 거보다는 예쁘지는 않은데 뭐 식구들끼리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제 씨 다 빼가지고 알맹이만 이렇게 다라니에다 다 담은 거를, 이제 비율은 설탕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꿀하고 매실하고 비율을 같이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꿀병, 대병짜리 이거 한 3병 정도를 매실하고 섞어서 만들면은 이 꿀병에 6병이 딱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꿀병에 딱 6병을 딱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은, 사실 만들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서부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는데, 지금 이제 이 계절에 딱 만들어 놓으면 여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지날 동안은 막 이 부글부글 개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지날 동안에만 냉장고 안에 좀 넣어놨다가 좀 한 9월달 찬바람 딱 들 때부터 그냥 도로 꺼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매실 날 때까지. 그러면은 물은 물대로 이렇게 음식 하는데 약간씩 섞어 넣으시면 되고, 이제 식초 대신에 쓰는 게 뭐 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초장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 매운 고추장 요 뒤에 나오는 고추장 만드는 방법대로 고추장 만든 거 한 숟가락 넣고 거기다가 매실 액기스 한 두세 숟가락 넣고 이렇게 다 잘 섞어갖고 깨소금 넣고 그래갖고 딱 먹어보면은 뭐 세상에 파는 초장 저리 가라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액기스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튀김 찌짐 해 먹으면은 이건 다 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 드시지 마시고, 야채 같은 거 볶을 때도 기름 넣고 볶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볶아요. 다신 물 같은데 아까 만든 건강 간장 그거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볶으면 되고, 이제 내일 점심 때는 잡채를 하려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러면 이제 주로 잡채할 때 다 그 기름에 볶아서 하잖아요. 기름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맛있는 잡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 일단 먹어봐야지 뭐 또 배울 맛이 날 건데, 일단은 한번 내일 드셔보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볶는 요리를 할 때는 다신 물이나 그냥 물만 약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야채 같은 거 볶을 때는 야채에 소금 잠깐 뿌려서 놔두면 지 자체에서 물이 다 나잖아요. 오늘 나죠. 호박볶음 같은 경우도 그냥 소금 좀 뿌려놨다가 물 약간 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볶아서 이제 먹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좀 넣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기름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기왕이면은 마트에 가서 요새는 다 사실 수 있는데 올리브유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서도 한 두세 가지 정도 돼요. 미국 같은 데나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같은 회사의 올리브유인데 층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거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사시면 이거는 열에 가하지 않고 압착해서 짠 기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사실 때는 기왕이면 몸에 좋다고 사시는 거니까 값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비싼 거 사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는 유리병에 보관되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날로 먹어도 돼요. 우리가 올리브를 그냥 센 걸로 그대로 먹을 수만 있으면 굳이 기름 짜서 먹을 필요 없는데, 올리브를 먹기가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올리브는 예로부터 치료제라고 하는 거고,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도 보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감람유라고 하는 게 올리브유인데, 그럼 이제 이게 치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위장병에 좋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잡채를 만들 때에도 다 그냥 다신 물에 맹물에다가 다 볶아가지고 먹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무칠 때 올리브유를 써요. 그러면 기름 열에 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겉절이 같은 거 할 때도 좀 넣고, 그러면은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사실 때는 큰 병에 든 걸 사시면 안 되고, 어떤 분은 막 깡통에 들었는 걸 사갖고 막 1년, 2년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완전 산화돼서 다 독입니다. 좀 비싸게 치더라도 기름 종류를 사실 때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시고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이게 자꾸 공기에 노출될수록 계속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좀 주의하시면 좋고, 일단 어떡하죠? 시간은 지났고. 마늘은 왜 안 쓰냐고요? 마늘은 자극성 때문에 안 쓰는 거고, 꼭 쓰시려면 익혀서 쓰시는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김치 담을 때는 마늘을 약간 써요. 마늘, 생강을 약간 쓰기는 쓰는데, 그걸 절대로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드실수록 더 좋고, 좀 나는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김치 담으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자극성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더 할까요? 못하면 여러분들 손해죠. 일단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위장병이 있는 속쓰림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뭐 과일식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에 속쓰리는 분들이 뭐 겔포스나 이런 위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무슨 액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걸 드시지 마시고 숯가루하고 올리브 기름을 개해서 비율을 이제 소주잔 같은 데다가 밥숟가락으로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숟가루는 찻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래갖고는 이걸 잘 개가지고, 이걸 먹고 나서는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이 위장에 그 상처에다 발라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마셔서 위장에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은 치료도 되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럴 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가려움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올리브유하고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건강식품점에 가면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그 약국에 가면은 애들 먹는 물약 넣어주는 그 병 있잖아요. 그거 뭐 공짜로 안 준다면은 그 막 몇백 원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몇 개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작은 병이라면은 올리브유를 이제 요만큼 한 3분의 2 정도 붓고 유칼립투스를 한 대여섯 방울을 넣어요. 그 병을 이제 좀 작은 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병이 한 요만한. 작은 병에다 한 3분의 2는 올리브유를 붓고 유칼립투스를 한 5, 6방울을 하려면은 빨대를 가지고 그 유칼립투스 병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 넣어요. 이게 유칼립투스 병이라면은 여기다가 빨대를 이게 딱 집어 넣어가지고 땅에 딱 닿게 해갖고 요거를 위에를 딱 막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에 그 기름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올리브 기름 통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게 한 5, 6방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 막아놨다가 이거를 이제 쓰는데 어떨 때 쓰면 아주 효과가 좋냐면 애기들 키우는데 기저귀 발진 애들 제때 안 갈아줘가지고 막 벌겋게 막 아프다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거 유칼립투스 올리브유 섞어 놓은 거 딱 발라줘서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빨간기도 다 없어지고 금세 이게 나아지거든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렇게 큽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꼭 묻고 하셨으면은 그냥 종제기에다가 올리브유 조금 붓고 유칼립투스 또 조금 넣어갖고 이렇게 손으로 섞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되고. 태열에도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은 피부병 같은 거, 피부병 같은 거도 근본적으로 아토피나 피부병은 병 자체가 몸 안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증세적인 가려움증 있잖아요. 이 가려움증 같은 거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바른다고 치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치료 자체는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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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왜냐하면은 물을 한꺼번에 꿀꿀꿀꿀꿀 마시면은 위장이 부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한 모금씩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한 모금씩이라는 것도 위장이 뭔가 이렇게 활력이 없고 이걸 뭘 제대로 잘 못 받아주는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은데, 물은 일단 음식은 영양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수시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은 영양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찔끔찔끔 마시든 뭐 한 컵씩 마시든 자기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맞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병 한꺼번에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근데 예.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물을 먹으면, 지금 강의는 끝났으니까 궁금한 거 있는 분들만 남아 계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물을 밤에 먹어도 상관없고 좋은데, 만약에 내가 물 먹고 자면은
소변 보러 일어났다가 잠이 안 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들기가 힘든 분들은 자다가 물을 안 드시는 게 좋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갔다 와도 그냥 금세 누우면 또 잠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뭐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새벽에도 되고. 물은 언제든지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음식이 들어있는 시간 말고는 언제든지 충분히 많이 드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식사하기 한 30분 전부터,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드시라고 하는 거는, 밥 먹기 바로 전에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은 밥 먹기 전에 소화액이 미리 나와 있거든요. 딱 음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다 하는 게 소화액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밥 먹기 직전에 이제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액이 씻겨 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소화액이 새로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니까는 소화 시간이 좀 더뎌지니까 밥 먹기 직전에 먹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이 위장에서 한창 소화시키고 있을 때 먹는 것도 이 음식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시간만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수시로 많이 먹어주세요. 내가 이제 여름철 그 미숫가루 먹잖아요. 미숫가루. 예. 예. 미숫가루 잘 먹는데. 예. 유용하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미숫가루는 그냥 식사하실, 간식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미숫가루 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때 드셔야 돼요. 드시려면은 식사 때 드실 수밖에 없는데, 별로 물을 많이 넣으면 안 좋겠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이 수분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실은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식이 아닌 거를 먹게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먹지 마시고, 이제 저희 애들도 가끔씩 과자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자가 생기면은 누가 주면은 그거 사실 지네 할머니는 쓰레기통에 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애가 숨어서 먹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또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 게 더 좋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지만은, 누가 주면은 과자를 만약에 먹을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사 때 밥 먹을 때 같이 먹어라. 사탕이 생겼으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있다고 빨지는 말고, 안 먹는 게 좋겠지만은 꼭 이거 뭐 어디 엿이라도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이 당분은 식후에보다는 식전에 먹는 게 낫죠. 그럼 이제 꼭 뭐 엿 같은 거 어디 뭐 좋은 호박엿이라고 누가 갖다 줬다 그러면은 그걸 먹으려면은 식전에 먹는 게 낫다. 뭐 그래서 건강식이 아니라도 좀 덜 나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애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좀 잘 키우셔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정수기,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정수기 있으면은 정수기 그냥 쓰셔도 되는데, 굳이 비싼 정수기 사다 놓고 쓰실 필요 없이 숯가루는 가정의 상비약입니다. 하나 사다 놓으시면 좋고, 일단은 숯이 너무 오래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밀봉을 잘해야 되고, 이거는 쫙 빨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그만큼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밀봉을 잘 하셔야 되고, 숯가루는 반드시 먹는 거는 식용 숯가루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숯을 뭐 태워가지고 분쇄기에 해서 체에 쳐가지고 이렇게 드신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장에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숯은 반드시 식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숯을 드셔야 되고, 이게 진짜 잘 만들어진 숯은 물에 이렇게 타도 밑에 막 가라앉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먹어도 밀가루처럼 그냥 쫙 그냥 뭐 꺼끌꺼끌한 게 없이, 그게 잘 만들어진 숯이거든요. 그런 숯을 쓰시는 게 좋고, 그 정수기 대신에 물을 깨끗하게, 수돗물 같은 거 드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스테인리스 큰 찜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돗물을 한 솥 받아가지고 저녁에 이거를 숟가루를 한 숟가락을 넣어서 샥 풀어가지고 그냥 밤새 놔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이게 숯이 쫙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남거든요. 이게 정수된 물이에요. 사실 정수기도 그 안에 필터가 활성탄층을 지나면서 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산에 저희 시댁도 이제 아파트에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잠시 살 동안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수돗물 마시는 거하고 이 물하고 완전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힌 물을 이렇게 물통 뭐 그 델몬트 주스병이나 이런 병에다 이렇게 다 따라 하루 종일 먹을 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을 드시면은 이게 이제 정수된 깨끗한 물이 되는 거고,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가 배탈 나고 설사 나고 이제 이래서 어른 같으면 이런 경우 이제 숟가루 먹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숟가루를 먹으면은 잘못하면은 장이 막히는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숯을 먹는 간접적인 방법이 이제 정수시키는 거는 완전히 가라앉혀서 그냥 맑은 물만 먹는 건데, 이제 아기들이 젖병을 먹는 경우에 젖병에다 이제 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잘 타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지나면은 그 가루가 되는 거는 가라앉고 물은 아직 순물이 남아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 한 40분 지나면은. 그러면은 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좀 덜 가라앉은, 그래서 입자가 가라앉을 만한 입자들은 가라앉아 있고 아주 고운 입자는 물에 좀 섞여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물만 젖병에다가 살 따라 부어가지고 이 물을 먹이면은 이제 장에 쌓이지는 않는 그런 고운 숯 가루만 들어가가지고 이런 수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숯, 뭐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일단 파는 데서는 식용 숯가루, 그 다음에 외용 숯가루가 있는데, 물 가라앉히는 이런 거는 꼭 식용 아니라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가라앉혀서 그냥 정수시키는 거는. 근데 뭐 종류는 많아요. 뭐 이렇게 환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과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자기 먹기 편한 거 드시면 되는데, 뭐 다른 성분이 섞인 것보다는 순수한 숯을 먹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물에 타가지고. 그냥 찜통 물 한 가득 해놓고 그냥 숟가루, 소복히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가셔서 건강식 잘 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